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통합당 지지율이 폭등해서 매우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야당을 찍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45%나 됩니다. 현 정권 유지는 41, 45대 41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해졌습니다. 더구나 이게 총선 압승 이제 4개월 후의 현상입니다. 총선 압승으로 이 천하를 잡은 것처럼 오만해진 이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결과가 이런 여론의 격변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흔히 이걸 줄여서 대선 후보 지지다, 지지율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여기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지지, 문재인 정권 지지가 떨어지면서 연동돼서 일어난 변화인데 줄곧 1위를 압도적 1위를 질주하던 이낙연 전 총리, 지금 국회의원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이 지지율이 24%에서 17%로 7%포인트나 급락하고 반면에 이재명 씨는 13%에서 19%로 6%포인트 폭등함으로써 2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1위 19%, 2위 이낙연, 3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이 정권으로부터 문매를 맡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3등에 올라 있다. 참 한국 정치판의 드라마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낙연, 문재인 이 동일 티켓으로 보는 거죠. 같은 성향의 사람이다. 이낙연 씨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충직한 국무총리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잘 못하고 있을 때 단 한마디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습니다. 완충작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떨어지면은 이낙연도 같이 간다. 다만 이재명도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출 발언이 많아가지고 항상 뉴스를 만들고 더구나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선거 토론에서 거짓말한 건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올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나면서부터 다시 이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이분의 고향인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수도권에서 강해요. 예컨대 서울에서 이재명 지지 18%, 이낙연 지지 14%,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27%, 이낙연 13%입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이재명 17%, 이낙연 45%,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15, 이낙연 7,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13, 이낙연 18%. 일단 수도권에서 이재명 씨가 강해요. 수도권에서. 그런데 이 최근에 민심의 격변의 지원지는 수도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분노가 수도권에서 폭발하니까 이게 수도권의 민심이 바뀌니까 전국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곳곳에서 이런 뭔가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수혜자가 이재명 씨고 피해자가 이낙연 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하나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호남이라는 점이죠. 호남 후보가 나오면은 이 전라도 대 비전라도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또 이 사람이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대권 후보군 구도가 이 투톱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경합하고 충돌하고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친문 세력이 어느 쪽으로 당권을 잡고 있는 친문 세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변수가 많게 되고 이런 변수는 필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킵니다. 문재인과 옆에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친문 세력에 대한 비판이 이 정권 안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안에 여당 국회의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수결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여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거는 뭐 민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주목할 사람은 윤석열 씨입니다. 이 9%로서 안철수 3%, 홍준표 2%, 기타 인물 다 합쳐서 5%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9%로서 야권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윤석열 지지가 높은 곳은 역시 대구, 경북 20%, 부산, 울산, 경남 13%입니다. 서울도 9%, 호남에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제로. 대충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많은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윤석열 지지가 16%,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11%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5% 정도는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기 정치 지도자감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은 반쪽 조사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게 정권 교체론의 득세와 연동돼 가지고 이낙연 씨가 떨어지고 이재명, 윤석열이 올라오고 있다. 빅3 구도지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가 지금 짜여지고 있다. 민심이 유동적으로 변했다. 유동적으로 변한 이유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뜬금없는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들의 화를 폭발시키는 그런 것을 지난 4개월 동안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한꺼번에 뭐가 와르르 무너지는, 뒤집어지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 대선 후보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씨입니다. 이 황교안 씨는 지난 2월에는 10%까지 올랐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야권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요새 통합당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개업장 떼고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누구를 밀 것이냐, 누구를 만들 것이냐 보다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무대를 하나 만들어주자. 무한 경쟁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든지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이것을 당원, 국민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채점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재보궐선거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를 겨냥해서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원래 게으른 정당인데 게으른 정당이 갑자기 이렇게 뜨니까 아마 이 정당도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방향 감각이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스운 게 지난 4개월 동안 일을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민주당이고 일을 전혀 안 한 정당이 통합당인데, 일을 많이 한 정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한 정당은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의 성격이 문제겠죠.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쁜 일을 별로 안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권력은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택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전쟁이나 정치나 다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굴러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면은 바로 굴러 들어온 복을 찾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감사합니다.